제가 어제 미국의 트럼프도 워런도 그러니까 극자 극우에 있는 두 사람이 보호무역으로 입장이 같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기업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기업이 회계에서 미국에서 자리 잡아야 된다. 워런은 노동자의 입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은 결국은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이 트럼프와 워런이 내걸고 있는 이런 보호무역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18명이라서 두 패거리로 나누어서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워런하고 샌더스 지금 2, 3위 후보가 둘이 의료보험 전면 개편 등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미국을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도 지금 보수의 위기에서 보수가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를 모르고 미국의 트럼프를 마치 터신처럼 받들면서 터뽕이 들어서 트럼프가 폭격을 해주겠지. 다 전지전능해서 북한을 다루려고 하는 트럼프의 그 깊은 수를 범인인 우리들이 모르고 욕을 한다. 특히 황장수 같은 놈이 그렇다라는 이런 반쯤 미쳐버린 극우의 시각들이 한국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대중들한테는 이런 극우적인 시각들이 먹혀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른다 치더라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좀 배웠다라는 사람도 잘 모르고 한국당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나토식의 핵 공유를 하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국방부가 살짝 북한 보고 협상 들어오라고 산하 국방대학에 어떤 세미나 보고서에 그거 넣어놓은 것이지 미국이 실제로 북한하고의 관계가 파탄이 나기 전에 그럴 가능성도 없는 일이고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거나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미국의 사고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미국의 전략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마치 옛날의 미국,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전의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국을 대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지금 미일, 중, 러, 북 이런 나라들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만 더 잘못 내디디면 그야말로 나라 망하는 꼬라지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지금 홍콩입니다. 홍콩 보십시오.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면 고향은 잃어도 자유는 잃을 수 없다고 이제 홍콩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다. 홍콩 대탈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날로 심해지는 탄압 그리고 중국화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주거 고통, 일자리 고통 등이 2047년에 1국가 2체제가 끝나지만은 지금 벌써 빨리 가야지 나중에는 가지도 못하겠다고 대만으로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은 같은 중국계로서 홍콩 사람들 이민을 좀 잘 받아주지요. 지금 돈 없는 홍콩 사람들이 대만 말고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만에 가면 월급이 반도 안 돼도 이 피폐해진 홍콩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자, 중국은 홍콩 폭력 시위를 응징하겠다며 대만 앞바다에서도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홍콩 시대 44명을 폭동 혐의로 적용해서 체포하고 아마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외신은 중국군이 이미 홍콩 접경지에 다 이렇게 집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투입을 계속 시사하고 일부 말로는 군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간 통금 등 사실상 가택연금 조치까지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 시위의 주동자들에 대해서요. 자, 시위 군중들이 지금 진압 방식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뒤에 화면에 보듯이 경찰이 엽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몰리다가 잘 됐다고 폭동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미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대만에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며 대만이 지금 홍콩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지금 홍콩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자,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중국이 홍콩에 군인을 투입하겠죠. 그리고 저항하는 홍콩 시민들을 사살하거나 죽이겠지요. 그러면 세계가 또 홍콩의 이런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면서 경제 제재를 하는 척 하겠지요. 그러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뺏어도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 군인을 보내서 무기를 보내고 탱크를 보내서 점령하고 있어도, 또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아가던 말레이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켜서 네덜란드 사람을 100여 명 이상 죽여도 세계는 다 조용했습니다. 시진핑도 그런 진리를 너무 잘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것 같아도 세상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죠. 이제는 동맹이라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호르무즈 지금 봉쇄 부분에 지금 독일도 참가하라고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와 일본도와 호주도와 다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호르무즈에 독일도 오고 한국도, 일본도, 호주도 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5배를 분담비, 미군 주둔 분담비를 올리는데 일본에도 5배 올린다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한국에 그런 다음에 일본에도 똑같이 그럴 거다 말을 했지요. 지금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저럴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 때문이라서 트럼프만 사라지고 나면 미국이 안 저럴까? 그럼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 내 좌파들은 다를까? 아닌 거예요. 지금 본질은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의료보험 전면 개편을 해서 한국식 이런 전국민 의료보험 하자고 나올 거고, 트럼프가 아마 야당 민주당이 들고 나오면 트럼프도 또 가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정책에 있어서 차별성이 갈수록 없어지고 2016년 공화민주선거 트럼프 샌더스보다 이번에는 더 주장들이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국을 근본적으로 한국의 주류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6년에 영국이 브렉시트가 될 것 같아, 미국에는 트럼프가 확신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 사회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 부분에 대해 미국의 주류도 몰랐고 월가도 몰랐고 힐러리도 모르고 클린턴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겁니다. 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자,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요. 그 변화의 핵심은 지난 수십 년간 70년대 이후 80년대부터
세계를 휩쓸어온 30년을 휩쓸어온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물결이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영국 등 유럽도 상당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마치 경제가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 효율성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나누어 받아서 한마디로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홍보를 해왔지요. 우리는 끝도 없이 맨큐 경제학이나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 이런 데에서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이런 부분들을 맹신해서 배웠습니다. 무조건 무역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말을 했죠. 경제학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 생산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상대국보다 그게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좀 잘하는 걸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교역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참 좀 황당하기도 한 이론들을 다 배우면서 그것이 맞다 하고 살았고 그게 맞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수출하고 우리는 수입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계속 수출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는 우리가 수출하는 비싼 거를 사고 우리는 상대의 싼 거를 사면 상대는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잘하는 것만 하다 보니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 갔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한국에서 안 만들고 세계화라는 입장 안에 외국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등장하죠. 그럼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과거에 있던 신발 공장이고 옷 공장이고 옛날에 부산에 가면 신발 공장, 대구에 가면 섬유 옷 공장 이런 많았죠.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창원에 가면 기계 공장 요즘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거제도는 조선, 울산 자동차, 조선 다 비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하면 잘 산다며. 그게 뭔가 하니 결국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런 국면에서 올라탄 소수의 초기에는 거대한 이득을 보여주겠지만 결국 거기에서 제일 탑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태되는 거고 제일 탑이 됐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초상류층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월가나 또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의 그냥 ICT 초기업가들 그들 소수에게 또 할리우드 같은 문화예술 이런 데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는 범빈곤화를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면 일부가 되게 많이 벌고 나머지는 다 옛날보다 가난해지고 20년보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미국이 실제 20년 전보다 지금 월급이 적습니다. 실질 소득으로 보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자, 그런 미국 사람들의 자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득세했는데 가만히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친 사기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신자유주의에 사기를 당했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사기를 당했어요. 한국의 신자유주의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계적이 돼버린 불과 한 15년, 20년 사이에 한국 재벌들이 신자유주의에 이득을 받고 그럼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공장이 다 사라져 버려서 일자리를 상실한 서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요, 불편하지만은 진실입니다. 그게 세계화가 되는 과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누구를 탓하냐.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2단계로 합니다. 기술이 발달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일자리, 옛날에 없던 거를 만들고 또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으니 기술 발달이 일자리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매하거나 한마디로 기술 발전에 저항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들을 말한다. 이럽니다. 옛날에 영국에 기계화가 되니까 이 기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이런 저항이 있었죠. 자, 그런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 영국이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서민들이 그 일자리를 못 들어가지요. 왜? 그건 엄청난 학습 능력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소수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남들에게는 다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새로 생겨도 그것이 밑으로 임금으로 나눠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부분의 변모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변모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고 기존 자본주의의 모습, 기술 발달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또 기술 발달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 혁신의 대가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뿔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자, 이걸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가 있다면 저하고 뉴스 브리핑에서 토론해도 좋고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 내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사실상으로 벽에 부딪힌 지가 오래된 겁니다. 이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한계가 된 거예요. 자, 물건을 해외에서 생산해서 팔아먹고 벌어들인 그 돈이 전부 월가로 몰려들고 그리고 그 돈이 IT 자본가들한테 모여드니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풀렸어요? 부동산으로 풀린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사람한테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게 서브프라임 등급이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 지금 세일가스가 생겨버렸습니다. 세일 오일도 지금 엄청 나옵니다. 미국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거의 곡물부터 축산물부터 시작해서 사료까지 나옵니다. 세계에서 연료와 그리고 식량이 그리고 또 사료가 자급자족되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 내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인력이 자급자족되고 세계에서 인류 인적 자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또 밑바닥을 바칠 싸구려 자원들도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은 인구가 지금 3억 5천이 훨씬 넘죠. 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기반도 갖추었고요. 캐나다라는 인구 3천만이 넘고 자원도 많은 저 덩치가 사실상 캐나다가 부인하더라도 미국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적은 인구와 넓은 땅 그리고 각각이 다 여러 가지 지리적 요인과 인종적 문화적 요인으로 분리된 지역이 있었어요. 사실상 너댓 개의 지역이 별도로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3, 40년 후에는 캐나다가 존립하겠느냐, 미국으로 포함될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북미 대륙이라는 부분에 버티고 앉아서 미국만으로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과거에 세계 경찰을 하니 어쩌니 하던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대결 시대는 끝나버렸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런 대결에 집착했던 자기들도 좀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공까지도 폄하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중동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중동의 기름 때문에 중동의 전쟁에 개입했죠.
근데 미국 땅에서 사우디 아메리카가 완성이 되었는데 미국이 뭐 때문에 중동 전쟁에 개입하겠습니까? 너네 알아서 하라. 자,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란은 건드려 놓고 싸움은 지가 걸어놓고 이제 지키는 데는 우리는 여기 기름 안 쓰니까 너네들 기름, 중동 기름 갖다 쓰는 너네들이 지금 와서 지켜라. 그러니까 인도양은 미국이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처인 일본, 한국 등이 있는 태평양, 앞으로 미국 기름 사가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대서양,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 바다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빠져버린 중동이 전부 막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동에서만 빠지겠느냐? 앞으로 제가 보았을 때 한 20, 30년 기간 동안에 미국은 고립주의로 해기해서 점점 곳곳에서 다 손을 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이 손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저 인구가 망해가는 나라를 유지하려면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어요. 결국은 동유럽을 침략하는 수밖에 없고, 자, 중국이 붕괴되는 경제를 지탱하려면 결국은 또 주변을 침략하거나 먹으려고 드는 방법밖에 없고 전쟁을 통해서 내부 불만을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한 전 세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점점 안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EU도 해체되어 가고 세계 전체가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1차 대전 전후와 비슷한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당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WTO, 우루과이 라운드 가입,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 누려오던 이득이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걸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한국 내부에서 토론이라든지 경제학자들, 그리고 각종 정부의 연구소들,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논의가 돼야 될 건데 논의를 하는 놈들이 없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끝나버리고 있는 세상에서 미국의 사고와 전략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이미 공화당의 트럼프, 우리가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권했는데 왜 미국의 극자라고 부르는 샌더스와 워런과 무역에 관한 정책이 비슷한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어느 놈이 이겨도 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 자, 앞으로 주한미군에 대해서 50억 불을 내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안 내면 이제는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 일본 사람들이 한국하고 싸우지만 걱정합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일본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가가 크겠느냐. 자, 그런데 주한미군이 머지않아서 다 사라져 버릴 거다라고 하는 애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봤자 얼마 있겠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 줄어드는 첫 케이스가 지금 주한미군에 지금 주둔비 분담금 50억 불 내라는 게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거 뭐 세게 불러가 깎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전투부대가 떠나고 아파치 헬기가 떠나고 화력 예단이 떠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참모 기능만 남아있다가 자, 이렇게 참모들이 많을 필요 있어. 한 5천명만 남겨. 이러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게 떠나갈 때 러시아, 중국, 북한은 도발을 강화해 갈 겁니다. 한국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도발도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1년에 국방비를 50조가량 쓰면서도 그런 것도 대응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방이 뭐였나, 동맹이 뭐였나를 이제 뒤늦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요. 한국의 야당이라는 게 전술핵이니 나토식 핵공유니 과거에 무슨 큰형님, 아버지, 엄마 같은 구실을 하던 미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열심히 본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며 세계를 향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 옛날에 조선이요.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외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망해도 싸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이런 변화를 홍콩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홍콩을 누가 지켜주겠느냐? 중국이 홍콩에 군대를 투입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도 누가 홍콩 돕겠다고 올 나라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기껏해야 경제 제재하는 척하다가 허지부지 되겠지요. 중국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조만간에 군대를 투입해서 잔혹하게 강제 진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또 자극시키겠죠. 그래서 그때 홍콩에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후 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지금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만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사고가 변하고 미국이 전략이 변했다. 자, 미국이 인도 태평양을 강조하는 것은 자, 이제 중국을 설 막고 앞으로 여기 미국으로부터 너네들이 기름 갖다 쓰라. 가스하고. 자, 그 백길은 우리가 지켜줄 건데 너네들은 우리가 이걸 해주는 대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막던 중국을 너네들이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알아서들 좀 막아라. 이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군은 전 세계에서 점점 이제 용병처럼 움직이고 줄어들고 기지를 폐쇄하고 그리고 돈을 이야기할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도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스타트를 끊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 좋았던 시절의 동맹관계는 끝이 난다. 미국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WTO를 이제 귀찮게 여기면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국한테 물어봅니다. 너네들은 세상 꼬라지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20년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이 가트 체제를 대신해서 브레튼 우즈 그리고 가트를 대신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를 만들고 WTO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었냐. 제가 가끔 미국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너네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저렇게 정보가 많아도 미국도 자기 미래를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10년 전에 미국과 현재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기성 보수의 주류들이 바라보는 것은 10년, 20년 전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만 바라보고 한미 동맹이 탄탄하던 시절에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명나라가 망했는데 청나라 오랑캐한테 우리는 모하단이라는 걸 지어놓고 망해버린 명나라를 향해서 절을 하며 그걸 주자학인이 이야기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없는 걸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이러니 보수의 미래가 지금 제대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세상이 이렇게 냉정하게 변해가고 미국이 사고와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